자, 나이스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 책은요. 만화로 보는 세계 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거 전자책으로 봤는데요.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틈틈이 이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보는데 이제 머리 아플 때는 이제 아무래도 활자책보다는 이제 만화가 조금 더 편한 측면이 있어서 괜찮은 만화가 없을까 보다가 이제 그 만화로 보는 세계 부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길래 이제 김종섭 씨께서 지었는데 이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부자들의 이제 일화를 만화로 그린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야코카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근데 일단은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야코카와 쇠톱. 이제 아야코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경영자의 일화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아야코카는 크라이슬러가 어려웠을 때, 그 부도 직전의 회사를 맡아서 다시 재생시킬 그러한 유능한 경영자죠. 자, 어느 날 아야코카는 담당자에게 덮개가 없는 차의 모형을 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포츠카가 될 텐데 그때 이제 옛날이니까 이 스포츠카처럼 뚜껑이 없는 차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아야코카가 한번 그렇게 제작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는 표준 절차에 따라서 9개월 내에 시제품을 만들어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야코카는 이 말에 격분해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당장 가서 차를 한 대 구해오시오. 그리고 윗부분은 쇠톱으로 잘라내버리란 말이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장 차 구해와서 쇠톱으로 뚜껑 잘라라고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야코카는 이렇게 만든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관심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고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자 말했습니다. 즉시 지붕이 없는 차를 생산하시오. 그리고 그 차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우리의 경쟁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맥락인데요. 지금 이제 딱 그 어떤 영감을 받고서 바로 실행에 옮긴 이제 아야코카의 어떤 실행력을 이제 보여주는 일화가 되겠죠. 일단은 큰 성공을 거둔 이제 뭐 부자들이 사실은 다 남다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여러가지 행적들은 여러가지 이제 일화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우리는 그러한 일화들 속에서 어떤 특징들을 보면서 이른바 우리 옛날에 이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가지 이제 일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름을 세계적인 어떠한 부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찌되었건 그러한 일화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고 그것을 보기 좋게 이제 만화로 그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어른들이 봐도 재밌고 아이들이 봐도 재미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의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일화들도 있는데요. 이제 월마트 샘 월튼 이제 월마트를 만든 사람인데 요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골의 한 잡화점을 세계 1위의 유통업체로 성장시킨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을 가리켜 사람들은 사상 최고의 상인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경쟁을 즐긴다고 할 만큼 일을 좋아하는 월튼 회장은 분명 금세기 최고의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은 너무나 검소해서 월마트에서 구입한 저렴한 옷과 신발을 신고 언제나 손수 픽업 트럭을 몰고 다니는 등 보통의 시골 할아버지와 같아서 사람들은 그를 미소 짓는 샘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샘 월튼 월마트의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한, 그래서 월마트에서 옷을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재벌이 이제 동대문 가서 이제 옷 사입고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동대문 옷이 잘 입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예쁜 옷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짭이라고 하는데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가짜를. 근데 이제 명품은 명품 나름의 또 멋이 있을 수 있지만 명품이 뭐 우리가 가끔씩 이제 명품 옷이라던가 그런 액세서리 좋은 거를
구매를 해서 착용하고 하는 것도 뭐 나름의 즐거움이고 멋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진짜 이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어딘가에 사실은 비싼 옷이 아니고 혹은 비싼 액세서리가 아닌데 그거를 잘 코디해서 예쁘게 입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거 옷 되게 좋다 혹은 이제 뭐 이 액세서리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 월튼 해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자기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일하는 데 몰두를 했다라는 이러한 이제 또 모습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왜 흔히 이른바 기업을 만든 사람은 재벌 1세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자식부터 재벌 2세, 3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재벌 2세나 3세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강남역 이런데 이제 지나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슈퍼카에 가까운 굉장히 좋은 차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와 하면서 이제 부러워하고 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보고 드는 생각은, 저기 본인이 돈 번 거는 아니구나. 뭐, 저기 이제, 아빠를 잘 만났구나. 하는 뭐, 그러한 느낌으로 접근이 되죠. 마음이. 물론 뭐, 본인이 돈 벌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되게 이제, 기업을 일군 1세대들은 오히려 샘 월튼처럼 자기의 어떠한 평소 이제 아끼는 검소한 어떠한 자세, 그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빠를 둔 아들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돈을 사치스럽게 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샘 월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검소한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좋은 기감이 되죠. 근데 사실 또 재벌 2세들이 조금 돈을 많이 써줘야 또 이제 이렇게 돈이 돌고 하는 측면들도 사실은 있긴 있죠. 너무 또 버는 건 엄청 버는데 맨날 아끼기 위해서 떡볶이와 라면만 사 먹는다면 그것도 사실은 또 그렇게 과연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돈을 소비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또 돈을 안 쓰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뭐 딱히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자기가 기업을 일구고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치스러운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재벌들, 여러 부호들의 일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일화가 이제 샘 월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헨리 포드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헨리 포드가 이런 어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젊은이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써서 장차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다. 헨리 포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어쨌든 어떤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요즘은 좀 다르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역시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죠. 뭐 학원비, 과외비 이런 거 지금 아끼는 것보다 자식에게 그런 걸 투자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이제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러니까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이 되는데, 물론 뭐 완전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헨리 포드가 젊은이가 해야 될 일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써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젊은이는 돈이 없죠, 애초에. 그러니까 그것을 써서 훈련할 그런 기본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에 힘써주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시기가 지나가면은 사실은 다들 좀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들을 다들 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늘 아쉬운 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혼다, 이제 일본의 자동차 오토바이 만드는 여기 혼다 소이치로도 굉장히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굉장히 이제 상처가 많이 난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지금 보니까 발췌를 좀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가의 마녀 해티 그린 1834년에서 1916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해티 그린이라는 인물도 좀 이제 독특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34년 매사추세츠주의 뉴 베드포드에서 태어난 해티 그린은 고래기름 사업을 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글도 깨우치기 전에 업계 소식과 증권시장 보고서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돈을 숭배했던 그린은 또래의 아이들과는 달리 친구도 사귀지 않고 집안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장차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확인이라도 하는 듯 아버지의 사업장을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600만 달러의 유산을 받은 그린은 32세의 결혼 직후 런던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남북 전쟁으로 폭락한 미국 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사들여 1년 만에 125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해티 그린은 언제나 주식값이 떨어지면 사들이고 값이 오르면 파는 식으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1890년에 주식 공황과 1907년의 공황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무질서한 시장과 무절제한 투기꾼들로 넘쳐났던 당시 주식시장에서 해티 그린은 싼 값에 사고 비쌀 때 파는 보수적인 투자 방법만으로 언제나 이익을 냈습니다. 해티 그린이 죽었을 때 주식과 채권 그리고 2천만 달러의 현금과 여러가지 자산 등 1억 달러 이상을 남겼지만 자선단체에는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웃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백만장자로 오명을 남겼습니다. 뭐 이런 그 여잔데요. 자, 어찌되었건 이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가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았던 얘기인데 남북전쟁 때 미국 국채를 샀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굉장히 헐값에 그 국채를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전쟁이 끝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 국채의 값은 다시 이제 치솟아 올랐겠죠. 그러니까 결국 해티 그린은 원래 돈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를 이른바 이제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 이제 그 저도 젊고요. 이제 젊은이들 이제 이 미래가 사실은 집 한 채 사기가 너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직장 생활은 짧은 반면에 이제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너무 길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밖에 없다라고 해서 요즘 이제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으로 돈이 간다는 것 자체가 개미로서는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티 그린도 그런 어떤 큰 맥락에서 이제 정말 이거는 진짜 사놓으면 오를 수밖에 없다 싶은 그러한 경우에 이제 투자를 확 해서 이제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주식이 이제 계속 이제 주식으로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장이 좋을 때는 좋지만 사실 안 좋을 때에도 그것을 피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돈을 벌었다가 잃었다가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사실은 이제 이 좀 상황이 이제 안 좋을 때 사놓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 사놓고 상황이 좋을 때 팔아서 이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투자로서 이 재산을 늘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지금 이 책에서 상당히 일부분을 이제 발췌를 한 거고, 사실은 이 책은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볼만합니다.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록펠러 이야기도 재밌었고 카네기 이야기도 재밌었고요. 그 사람들의 어릴 적 일화들을 보면은 수완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헨리 포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젊었을 때 노력을 해야 되고, 젊었을 때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만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행복을 쟁취해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 향후에 정말 흘러가버린 시간들을 아무리 후회하고 속상해해도 그것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제목이 만화로 보는 세계의 부자들이었나요 아까? 그죠? 요거
만하지만 어른들도 한번 가볍게 볼만한, 머리 식히는 겸 해서 가볍게 볼만한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어린 시절을 통해 본 부자의 습관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네요.